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송인수 선생님 말씀처럼 제 휴대폰 들었는데 간지가 안 나죠? 예, 간지는 휴대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간지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네, 예, 아, 네, 지나가십시오. 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 성적 조작 사건, 거기에 더해서 성추문까지 끊이지 않고 언론 가운데서 이 교사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대입 공론화 과정에 쭉 참여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컸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사들에 대한 이 불신, 교사들이 쓴 기록에 대한 불신, 예, 이게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여기가 계시는 학부모님들 또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교사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먼저 교사로서 이렇게 좀 잘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여러 가지 그 장벽들 속에서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도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시 모집 기간인데요.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 봐주고 또 생활기록부 기록하고 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밤새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또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잡고 이렇게 수고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문재인 교육 공약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면 우리 시대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5인데요. 지금 30년 전에 86년도에 서울의 중3 여학생 한 명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화가 됐었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교사들이 전교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왔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0등까지 공개적으로 복도에 붙여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면서 1등부터 3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따로 도서관에 모아서 따로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 아이들은 방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수 경쟁의 폐해 속에서 학생들은 그 점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 왔던 시절들의 그 독들을 빼내기 위해서 수많은 그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그 독을 빼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점수가 자기 인생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 그걸 바로잡는 시간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독을 빼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어른의 이름으로 어쩌다 어른이 돼서 그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만을 위한 학교 교육, 그것이 그 모든 잘못들을 정당화해 줬습니다. 현재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변했는가? 그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김제동의 톡투유라고 하는 프로를 봤는데 76세 드신 그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셔서 내가 꿈이 학교에 가는 거였다. 드디어 올해 내가 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드디어 내가 읽기 시작했고 내 이름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선생님 찾아가서 방학 안 하면 안 되냐고 선생님을 설득했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이크를 받은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은 저 할머니들은 정말 학교가 지금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학교는 최악의 공간이자 최고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학생은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밥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말해주는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이 친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자기에게 최고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학생이 대한민국에 그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8년 근무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교실,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에서 밥 먹을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외로이 밥을 먹는, 그리고 밥 먹기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여지없이 왕따, 따돌림, 이런 현실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은 학원으로 돌 수밖에 없었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었고 이 아이들을 품어줄 만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진 시대에 이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오고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왔지만 그 학교에서도 여전히 점수와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하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친구의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 공간, 그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이제는 마을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진 시대에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공동체를 선물해야 하고 관계를 경험시켜야 되고 관계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나와 달라서 말싸움하고, 그러나 말싸움 뒤에 그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공간으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학교, 지금 그런 학교가 되고 있는가? 현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빈부차가 학습의 능력 차이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모든 학생들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학교가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의 학교들이 그렇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학교는 일방적으로 지식들을 전수하고 그 지식을 전수받는 아이는 그 학교의 기준에 맞아서 성공하는 아이가 되고 그 지식을 전수받지 못하는 아이는 낙오자가 되는 현실이 지금도
이 학교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고 있는 교육, 그것이 지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ADHD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14,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4만 명의 아이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아이들이 때로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때로는 그들이 교권을 침해하고, 그러면서 학교의 부적응자가 되어서 지금 학교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학교는 소중한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고 변해가야 하는데, 그렇게 변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현실들이 지금도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묻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미래가 학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4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교 정원이 48만 명 정도가 되지요. 그 중에서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은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합니다. 나머지 20만 명, 30만 명의 아이들이 나도 한번 대학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수십 개의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입시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대학도 망하고, 입시라는 낡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학교도 그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AI가 모든 재화들을 다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에 인간은 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만들어낼 그럴 여유가, 그런 배움을 갖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지식은 이미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스마트폰 아이들 손에 들려주면 검색해서 답을 대부분 다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아이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까 우리 성윤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존재감, 자기 존재의 이유, 자기 신뢰를 확인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다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자기 존재에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결코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들, 학교 안에서 일부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 작지만 귀한 성공의 경험들을 시켜주는 공간으로서 학교가 존재할 때에 그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학교가 존재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글로, 그림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것을 학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시대는 학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변화의 흐름들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수업보다 학생의 배움을 중시하는 수업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식 암기보다 액티비티, 프로젝트, 글쓰기, 발표하기와 같은 수행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험 없는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과 같은 영역들이 강조되고 있고 학교 생활 자체를 중시하는 입시 풍토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 흐름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초중고 필수 과목 최소화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하겠다.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아동인권법을 제정해서 적정한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 수능 확대가 답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던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혁신학교가 무엇입니까? 학교 안에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운영 풍토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로 바꿔서 그 안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자율과 소통의 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해보자, 실현해보겠다라고 나섰던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었고 성과와 한계를 보인 채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어떤 벽이었습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의 벽 앞에서 고등학교가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고등학교 가면 소용없다 하면서 혁신학교에서 학교는 혁신학교를 다니지만 끝나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벽 속에서 혁신학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묻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어려워지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또 한계를 넘지 못하고 혁신학교는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확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 이 수능 입시체제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채 5과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학부모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들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과학 선생님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으로 대학 갈 겁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요구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혁신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업이 중요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이 물 건너갔다, 파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원래 참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애니어그램 9번, 게으른 평화주의자, 갈등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 김영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하면 이 경쟁교육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우리 아이들이 직격으로 맞게 되는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학교 현장이 그 입시 경쟁 아래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시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가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교사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교사 운동과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다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야 된다. 어렵게 만들어냈던 희망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10년의 혁신 교육 속에서 만들어왔던 그 희망의 불씨들을 결코 우리가 꺼뜨릴 수 없다. 교사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그 교사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혁신을 말하는 사람들, 변화를 말하는 교사들이 옳다라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목소리 속에서 다시 본인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다시 학교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여주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저도 우리 좋은 교사 운동과 함께 이 싸움 계속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